김민지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평범한 이름. 그녀는 지금 초라한 침실 거울 앞에 서서 7년 동안 간직해온 빛바랜 웨딩드레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젠가 사랑으로 가득 찬 결혼식에서 이 드레스를 입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가 그림자처럼 살아온 지난 세월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유품일 뿐이었다. 명망 높은 밥그룹 박 회장의 유일한 아들 박도윤과의 결혼 생활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박 회장을 끔찍한 교통사고로부터 구하고 돌아가신 후 맺어진 차갑고 무미건조한 계약이었다. 민지는 젊음과 사랑을 희생하며 가족의 엄청난 빚을 떠안았고 그 대가로 도윤의 냉대와 멸시를 견뎌야 했다. 도윤은 그녀를 한 번도 아내로 여긴 적이 없었다. 그의 눈에 그녀는 그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빚에 대한 대가 그저 대체물에 불과했다. 그의 사랑은 오로지 한소연 몇 년 전 화재 사고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믿는 신인 배우에게만 향해 있었다. 민지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과 상처뿐이었다. 그녀는 빛과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오직 차가움과 외로움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오늘은 도윤의 생일이었다. 민지에게도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보려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조심스럽게 방을 꾸미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소중히 간직해온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하지만 초인종이 울렸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거만한 표정의 한서연이었다. 민지 씨, 이런 보잘것없는 파티로 도윤 씨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비웃으며 고가의 명품 코트와 핸드백을 자랑하듯 들고 있었다. 도윤 씨는 지금 제가 선물한 새 차를 타며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죠. 서연의 말은 민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 솟구치는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 씨, 여기 있을 권리 없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제 집이요. 이 집은 도윤 씨의 소유이고 도윤 씨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당신은 명목상의 아내일 뿐이죠. 그림자처럼. 서연은 민지에게 다가와 깊게 속삭였다. 도윤 씨는 곧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그가 제게 약속했어요. 마음의 준비나 하시죠. 서연은 민지의 손에 작은 상자를 던져주고는 떠났다. 민지는 슬픔과 굴욕감에 휩싸인 채 홀로 남겨졌다. 상자 안에는 도윤이 서연에게 선물한 값비싼 롤렉스 시계가 들어있었다. 민지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민지야, 내 동생이 또 사고를 쳤어. 엄청난 빚을 졌는데 지금 사채업자들이 엄마를 위협하고 있어. 민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남동생 김태주는 도박 중독자였다. 민지는 여러 차례 그의 빚을 갚아주었지만 이번 금액은 그녀의 감당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이미 그녀는 자신의 모든 귀중품은 물론 어머니의 폐물까지 팔아서 빚을 갚아왔다. 이제 더 이상 팔 물건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를 외면했고 서연은 그녀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절망에 빠진 민지는 박 회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사무실로 곧장 향했지만 그는 중요한 고객과 회의 중이었다. 민지는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렸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자신을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던 박 회장이 다시 한번 그녀를 도와주기를 바랐다. 회의가 끝났을 때 민지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낯선 남자에게 향했다. 그는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구그룹의 후계자 이지훈이었다. 민지는 그를 보자 묘한 감정을 느꼈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박 회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민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의 빚, 그리고 도윤의 무관심에 대해 털어놓았다. 박 회장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도윤이 민지에게 얼마나 형편없이 대했는지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이 민지를 위로하는 동안 이지훈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민지에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힘이 느껴졌다. 민지는 그를 올려다보며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지금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고맙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 만남을 통해 상류 사회의 음모와 계략이 가득한 위험한 모험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었다. 이지훈은 조심스럽게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울지 마세요. 세상에는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말은 민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가 그녀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민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절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저를 이용하려고만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다. 박도윤의 무관심, 한서연의 악에, 그리고 도박 중독자인 동생 태준의 빚더미까지. 그녀의 삶은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였다. 박 회장은 이지훈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지훈이 박그룹의 고객일 뿐만 아니라 구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지훈은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기에 그의 존재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런 그가 민지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박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군 혹시 민지를 아는 사이인가?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 회장님, 저는 이 세상에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의 말은 박 회장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이지훈은 민지를 데리고 박 회장의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민지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당신의 세계는 저와 너무 달라요. 이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민지를 마주보았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은 끝날 겁니다. 그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와 계약을 합시다. 민지는 혼란스러워했다. 계약이요? 무슨 계약이요? 내가 당신의 가족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당신의 어머니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 대신 당신은 공개적으로 나의 연인이 되는 겁니다. 박도윤과 한서연이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졌다. 이건 게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날 밤 민지는 이지훈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그곳은 박도윤과 한서연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곳이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이지훈의 팔을 잡았다. 이지훈은 그녀를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민지가 이지훈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왔다. 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서 떨어져. 도윤혜 씨, 무슨 일이죠? 이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민지 씨는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할 겁니다. 한서연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민지를 노려보았다. 이 계집애가 감히 주제넘게 어디서 이런 남자를 끌어들여. 민지는 이지훈의 뒤에 숨어 떨었다. 그녀는 이런 공개적인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지훈은 그녀를 보호하듯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한서연 씨, 당신이 감히 민지 씨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박도윤 씨의 배우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도윤은 두 남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이지훈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고 그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도윤 씨, 민지 씨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제가 대신 보호하겠습니다. 이지훈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보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날 이후 민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지훈은 약속대로 그녀의 가족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고 어머니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했다. 그는 민지에게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개인 운전기사와 비서를 붙여주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이지훈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마치 하나의 소유물처럼 대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계약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의 도움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민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민지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민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의 가족을 협박했으며 심지어 민지에게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했다. 하지만 이지훈은 그녀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민지의 뒤에 서서 그녀를 그림자처럼 지켜주었다. 어느 날 이지훈은 민지를 데리고 고급 백화점에 갔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김민지가 아니라 이지훈의 연인입니다. 당신의 외모와 스타일은 당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민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하고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김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지훈은 민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살고 있었다. 민지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복잡한 감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이지훈에게 깊은 감정을 품기 시작했고 이지훈 역시 민지를 향한 그의 감정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한서연의 질투는 더욱 커졌다. 그녀는 민지와 이지훈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민지의 가족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민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지훈과 민지의 관계는 세간의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박도윤과 한서연은 질투에 눈이 멀어 그들을 향한 음해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한서연은 민지를 향한 증오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가 이지훈을 이용해 박그룹의 재산을 노린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민지의 가족을 협박하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이봐 김민지, 너 같은 게 이지훈 씨 옆에 서는 것 자체가 역겨워. 서연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조롱했다. 너의 어머니와 동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민지는 서연의 협박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서연의 집요함은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한서연, 제발 그만해.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비배앗지 않았다고 네가 감히 내 도윤 씨를 뺏으려 했잖아. 이지훈 씨도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누구도 가질 수 없어. 서연은 전화기를 끊었고 민지는 절망에 빠졌다. 이지훈은 민지의 불안감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매일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한서연은 당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이지훈은 민지를 데리고 박 회장이 주최하는 자선 경주 대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상류사회의 모든 명망가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이지훈은 민지를 그의 파트너로 소개하며 그녀가 더 이상 초라한 김민지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렸다. 저게 누구야? 박도윤 씨의 아내 아니야. 이지훈 씨 옆에 왜 있는 거지? 듣자 하니 박도윤 씨가 아내를 소홀히 해서 이지훈 씨에게 넘어갔다고 하던데. 세상에 박도윤 씨도 참 명색이 박그룹의 후계자인데 아내 관리를 저렇게 하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박도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이지훈에게 다가왔다. 이보아 이지훈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게 취미인가? 이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박도윤 씨, 당신은 아내를 소홀히 했습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왜 막습니까? 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분노에 차서 민지에게 다가왔다. 너 당장 이지훈 씨에게서 떨어져. 서연 씨,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명령할 수 없어요. 민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지훈의 존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때 이지훈은 도윤에게 경주를 제안했다. 박도윤 씨, 저와 한판 붙어보시죠. 당신이 이기면 제가 민지 씨에게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기면 당신은 민지 씨를 영원히 놓아줘야 합니다. 도윤은 이지훈의 도발에 분노했다. 좋아, 이지훈, 내가 너를 이겨주겠어. 경기가 시작되었고 이지훈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도윤을 제치고 승리했다. 도윤은 패배의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이지훈이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훈은 그의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자신의 품에 안고 유유히 경기장을 떠났다. 그날 밤 이지훈은 민지를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민지는 이지훈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지훈 씨, 당신은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이지훈은 민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을 잃은 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민지를 만난 후 그는 처음으로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다고 말했다. 민지는 이지훈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안아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에서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지훈의 별장에서 민지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감정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가 차가운 겉모습 뒤에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지훈 씨,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지훈은 민지의 따뜻함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민지 씨, 나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나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지훈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가족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살인이었다고 믿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살았고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밝히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다. 민지는 그의 고통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고 그의 복수를 돕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박도윤과 한서연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박도윤이 그녀에게 한 모든 상처와 한서연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동안 한서연은 민지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와 이지훈의 관계가 진심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민지의 계략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민지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박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민지와 이지훈의 관계를 폭로했다. 도윤 씨, 민지 씨가 이지훈 씨와 함께 밤을 보냈어요. 그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건가요? 박도윤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민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말을 믿고 민지를 향한 증오심을 키웠다. 그날 이후 도윤은 민지에게 더욱 냉정해졌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서연과 공개적으로 데이트하며 민지를 조롱했다. 민지는 도윤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훈의 존재에 감사하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도윤은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김민지, 우리는 이제 끝이다. 나는 너와 이혼할 거야. 민지는 그의 말에 놀랐지만 그녀는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박도윤 씨, 저는 이미 당신과 끝났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도윤은 민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너는 나를 사랑했잖아. 너는 나에게 매달렸잖아. 박도윤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의 사랑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민지는 이지훈을 생각하며 말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도윤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럴 리 없어. 너는 나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 박도윤 씨, 이혼 서류를 주세요. 저는 당신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돈과 권력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도윤은 민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거부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이지훈이 도윤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박도윤 씨, 민지 씨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도윤은 이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너 때문에 민지가 변했어. 이지훈은 도윤을 밀쳐냈다. 당신은 민지 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를 사랑합니다. 민지는 이지훈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지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의 복수심은 여전히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의 복수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한서연은 박도윤의 사무실에서 이지훈과 민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지를 향한 증오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민지가 이지훈과 함께 밤을 보냈다는 거짓말을 했다. 박도윤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민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민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그들의 결혼은 끝났다. 며칠 후 박 회장의 80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다. 상류 사회의 모든 명망가들이 모이는 성대한 행사였다. 한서연은 이 기회를 이용해 민지를 영원히 제거하기로 계획했다. 그녀는 박도윤과 함께 파티에 나타났고 도윤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도윤 씨,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서연은 도윤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 2개를 들고 있었다. 하나는 거짓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거짓 양성 반응이 나온 테스트기를 가지고 있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발표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박도윤 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박 회장은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 아가씨, 정말이니 내 손주를 임신했다고. 네, 할아버지. 도윤 씨의 아이입니다. 할아버지의 생신 선물로 이 아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때 민지가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지훈과 함께 있었다. 민지는 서연의 발표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연의 거짓말에 분노했다. 서연은 민지를 발견하고 끔찍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어때 민지야, 내가 이겼지.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거야. 도윤 씨도 이지훈 씨도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민지는 서연의 악의적인 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서연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서연은 민지를 복도로 데려왔다. 민지야, 네가 여기서 사라져주면 좋겠어. 네가 없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서연 씨, 당신의 거짓말은 곧 드러날 거야.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분노에 휩싸여 민지의 뺨을 때렸다. 닥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때 박 회장이 복도로 나왔다. 그는 민지와 서연의 싸움을 보았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흘리며 박 회장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민지 씨가 저를 밀었어요. 민지 씨가 저의 아기를 해치려 했어요.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 아니에요. 서연 씨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서연의 말을 믿었다. 그는 민지에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민지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서연은 민지를 향해 달려들어 그녀를 밀쳤다. 민지는 균형을 잃고 계단으로 넘어졌다. 박 회장은 민지를 구하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그는 균형을 잃고 민지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지우는 재빨리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 씨, 괜찮아요. 민지는 피투성이가 된 박 회장을 보며 오열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연은 재빨리 도윤에게 달려갔다. 도윤 씨, 민지 씨가 할아버지를 밀었어요. 민지 씨가 할아버지를 다치게 했어요. 도윤은 서연의 말을 믿었다. 그는 민지를 향한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민지에게 소리쳤다. 김민지, 네가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어? 너는 정말 악마야. 이지우는 도윤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박도윤 씨,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박 회장님을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박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는 박 회장의 상태가 심각하며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을 비난했다. 그녀는 그를 구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의 계략에 빠져들었고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파괴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지우는 그녀를 믿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지 씨,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한서연은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곧 드러날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는 이지훈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명예, 그리고 그녀의 사랑.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박 회장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의사는 그의 상태가 위독하며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도윤을 찾아가 민지가 박 회장을 계단에서 밀었다고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다. 박도윤은 서연의 말을 믿었고 민지에 대한 증오심은 극에 달했다. 도윤 씨 할아버지는 민지 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민지 씨는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요.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면 민지 씨의 죄는 영원히 묻힐 거예요. 민지 씨는 돈을 위해 당신을 이용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박도윤은 서연의 말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민지가 자신을 배신하고 할아버지에게 해를 가했다고 믿었다. 그는 민지를 찾아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김민지, 우리는 이제 끝이야. 나는 너와 이혼할 거야. 너의 가족의 빚을 갚아주고 너의 어머니의 치료비를 모두 지불할게. 그 대신 너는 내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줘. 민지는 도윤의 냉정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그녀는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박도윤 씨, 당신은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당신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당신의 눈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우리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도윤은 민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잠시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고통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서연의 거짓말에 의해 오염되었다. 그는 민지를 놓아주었다. 민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도윤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자신의 이혼 사실을 알렸다. 이지훈은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민지는 이지훈의 도움으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구토를 하고 피를 토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믿었다. 민지는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렸다. 의사는 그녀에게 검사를 받도록 권했다. 민지는 검사를 받았고 그녀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위암 말기였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3개월이었다. 민지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자신의 병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해외로 유학을 떠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엄마, 저 유학 갈 거예요. 박도윤 씨가 저에게 유학 기회를 줬어요. 민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엄마와 함께 살 거예요. 어머니는 딸의 말에 기뻐했다. 그래, 우리 딸. 가서 열심히 공부해. 엄마는 너를 항상 응원할게.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생을 찾아가 그의 빚을 갚아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격려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곧 죽을 거예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지훈은 민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민지를 안아주고 말했다. 민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살릴 겁니다. 그들은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는 민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암은 이미 온몸에 퍼져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이지훈은 민지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 세계의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녀의 치료를 위해 수십억을 썼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지는 이지훈의 노력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 이지훈 씨, 저의 마지막 소원은 당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지훈은 민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집을 샀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행복했지만 그들의 행복은 짧았다. 민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김민지는 이지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심장은 멎었고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이지훈은 그녀의 죽음 앞에서 오열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녀가 실제로 떠나자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지만 그녀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잃은 상실감에 갇혀 그녀의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그의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민지를 사랑했고 민지도 그를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것은 진실했다. 그는 그녀를 잃은 고통을 극복하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추모공원을 만들고 그녀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녀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했다. 민지의 죽음은 박도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민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그녀의 사랑을 조롱했다. 그는 그녀를 잃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민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녀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민지의 어머니와 동생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도윤 씨, 당신은 우리 민지를 죽였어요. 당신의 무관심과 당신의 잔인함이 우리 민지를 죽였어요. 민지의 어머니는 오열하며 그를 비난했다. 박도윤은 민지의 어머니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지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지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잃었어.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의 절망과 후회는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한서연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과 그녀의 계략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조롱하고 자신의 삶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한서연은 박도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민지에게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를 다시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고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거부했다. 그녀의 거짓말은 곧 드러났다. 이지훈은 한서연의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고 그녀의 모든 범죄를 밝혀냈다. 그는 그녀가 박 회장을 계단에서 밀었고 민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세상에 폭로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명성, 그녀의 경력, 그리고 그녀의 사랑.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실패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녀의 삶은 구원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민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박도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지훈은 민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녀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삶은 민지의 죽음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은 더 의미 있게 되었다. 김민지의 죽음은 박도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고통을 남겼다. 그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하며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쳤다. 그는 한서연의 거짓말에 속아 진실을 외면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더 이상 한서연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박도윤은 민지를 잃은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지의 무덤을 찾아가 매일 꽃을 바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추모공원을 만들고 그녀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민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녀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한서연은 박도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민지에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그를 다시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고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자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명성, 그녀의 경력, 그리고 그녀의 사랑.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이지훈은 한서연의 모든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고 그녀의 모든 범죄를 밝혀냈다. 그는 그녀가 박 회장을 계단에서 밀었고 민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세상에 폭로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자 절망에 빠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실패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녀의 삶은 구원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민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박도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지훈은 민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녀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삶은 민지의 죽음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은 더 의미 있게 되었다. 하지만 민지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의식은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훈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깨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어느 날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민지 씨, 돌아와. 나를 위해 돌아와.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민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녀는 깨어나기 위해 모든 힘을 썼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이 서서히 뜨였다. 그녀는 이지훈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지훈 씨, 저 돌아왔어요. 민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훈은 민지의 말에 오열하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녀가 돌아오자 그의 세상은 다시 밝아졌다. 그는 그녀를 잃은 고통을 극복하고 그녀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그를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이겨냈다. 김민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그녀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훈의 보살핌 아래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이지훈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매일 신선한 꽃을 가져왔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민지 씨,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민지는 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빨리 회복해서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오열했다. 민지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했어.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너를 잃을 뻔했어. 그녀의 동생 태주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도박을 끊지 못하고 누나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게 했어. 내가 누나를 죽일 뻔했어. 민지는 그들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주었다. 엄마 태준아,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동생은 도박을 끊고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민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편 박 회장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는 민지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의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는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지야,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어.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너를 버렸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지는 박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박도윤은 민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잃을 뻔했어. 나를 용서해줘. 내게 다시 기회를 줘. 민지는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도윤 씨,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윤은 민지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고 조용히 병실을 떠났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놓아주기로 결정했다. 민지는 이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김민지는 병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이지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임에 키스했다. 민지 씨,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민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삶을 구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 이지훈 씨,
저의 마지막 소원은 당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지훈은 민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집을 샀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동안 박도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았다. 그는 민지를 잃은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그녀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민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녀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지의 무덤을 찾아가 매일 꽃을 바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그녀를 잃은 상실감에 갇혀 그녀의 무덤 앞에서 오열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자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명성, 그녀의 경력, 그리고 그녀의 사랑.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실패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녀의 삶은 구원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민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박도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소연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지훈은 민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녀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삶은 민지의 죽음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은 더 의미 있게 되었다. 에필로그. 수십 년 후 이지훈과 김민지는 여전히 함께 있었다. 그들은 함께 늙어갔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추모공원을 거닐었다. 그들은 민지의 이름으로 설립된 자선재단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들의 삶은 민지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은 더 의미 있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